민사린의 표정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생리날짜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지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다 아실 겁니다. 에이 설마 아닐 거야. 그렇게 며느라기 2회가 시작합니다.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다음날 회사, 도저히 업무에 집중이 안 되는 민사린. 그래도 밥은 소중하니 모두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나갑니다. 맛있는 고등어구이, 생선 삼겹살 집에서는 구워 먹기가 힘든 거라 모두 다 신이 나 있는데 민사리는 한 입 입에 대보고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비린내.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민사린에게만 느껴지는 역한 비린내. 이쯤 되면 거의 임신 확정이라고 봐야죠. 피곤해서 입맛이 예민해진 걸 거라고 일단 둘러댔지만 살인의 표정은 더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무구형의 형 무구일 노발대발. 시터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보고 있는 데서 아이가 다쳤다고 하네요. 그 시터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 요청. 문제는 당장 내일이지요. 맞벌이라 둘 다 출근을 해야 하는데 이럴 때 참 난감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자기의 엄마, 친정집 어머니께 아이를 부탁하기로 합니다. 첫째 며느리 굉장히 사이다지요. 괜히 애 맡겼다가 또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 시댁에는 절대로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며느라기들만 나왔으면 보는 내내 속 터졌을 텐데 이 첫째 며느리의 지능적인 시댁 파이법 덕분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시어머니도 마트에서 노발대발. 자기가 아니라 사부인한테 아이를 부탁한 게 꽤나 서운했나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시어머니는 하고 싶은 말을 반으로만 줄여도 지금보다는 관계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소리 하지만 듣는 너희들에게는 잔소리. 시댁 친정은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항상 이런 간극이 문제죠. 어쨌든 장 보러 왔으니 먹을 걸 사야 합니다. 딸 미영의 표정이 굉장히 밝죠. 마블링 끝내주는 한우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이빨 드러내놓고 사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씹어먹을 듯 간절히 소고기를 희망하는 미영. 하지만 어머니가 집어든 건 세일하고 있는 돼지고기 수육. 미영의 표정이 우울해졌습니다. 아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보니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미영의 남편 김철수의 등장. 이혼을 준비 중인 남편이죠. 시즌1에서 나왔던 저 남편을 단 세 줄로 요약하면 그냥 무능력, 무대책, 사업한다고 집 다 날려먹고 지금은 PC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는 남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 참고 사는 미영이한테 손찌검까지 해버렸죠. 그날부로 이혼 확정. 그런데 저갓집에 맛있는 소고기를 사들고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한우라고 합니다. 저 소고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죠. 위장이 비어있으니 자꾸 저 소고기에 눈이 가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남편을 바깥으로 불러내는 무미영.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그동안 미안했어. 이제부터라도 내가 잘할게. 네, 철수는 미영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오래 참았던 만큼이나 이제는 미영이의 마음도 아주 확고합니다.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줘. 소고기도 안 통했습니다. 자기의 사과도 안 통했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는 김철수.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네요. 잘생겼는데 돈까지 많은 남편을 만나는 건 거의 로또의 확률이죠. 예쁜데 심성까지 고운 아내를 만나는 건 거의 로또의 확률이죠. 미영이가 저 남편한테 진짜로 바랬던 건 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비록 하는 일은 잘 안 풀려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헤아려주는 마음. 소중한 사람을 위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부부간의 존중, 배려, 이해, 탄화. 저 남자는 그중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자한테 풀스윙 뺨 때릴 때만큼은 누구보다 힘이 넘쳐서 그래서 이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개가천선 후 화해냐, 절대 용서는 없다 무조건 이혼이냐, 그게 앞으로의 관람 포인트가 되겠네요. 퇴근 후 귀갓길에 놀이터를 지나는 민사리. 우연찮게 무구형도 거기에 나와 있었네요. 둘 다 같은 곳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집 아빠가 아이들과 놀아주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부럽고 예쁜데 막상 나라면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저 아빠 웃고 있어도 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돼지 것 같아 하나만 나. 속마음이 들려오는 것 같죠. 더 무시무시한 건 한 명이 더 뛰어옵니다. 아이가 총 3명이죠. 힘이 넘치는 아빠 대단합니다. 다자녀의 택일순위, 저출산 극복의 선구자, 엄마에게는 병광세, 아이들에게는 슈퍼맨. 그걸 보면서 내심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무구형. 오묘하고 복잡한 마음의 민사리. 외식. 아직 아이가 없으니 언제든 가능한 둘만의 오붓한 외식. 그때 회사에서 무구형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임신한 여직원이 퇴사했대. 힘들고 눈치 보여서 결국 그만뒀나봐. 대출이 한가득, 업무도 한가득인 민사린에게는 곧 다가올 자기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회사 앞 커피숍. 습관적으로 마시던 커피 대신 이제 다른 걸 마셔야 하나 싶은데 그때 들어오는 팀장님은 어마어마한 고당도를 시킵니다. 카페 모카에 시럽 추가, 생크림은 잔뜩. 아이들과 아침 전쟁 치르고 출근하면 당 떨어져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기의 미래가 될 그 얘기를 듣고 신경 쓰였는지 갑자기 배가 아픈 민사린. 이번에는 약국으로 갑니다. 임신 가능성은 없으시냐고 묻는 약사님. 민사린은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눈에 들어오는 임신 테스트기. 바로 화장실
화장실로 가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볼까 말까 용기 내서 테스트기를 확인했다가 깜짝 놀라는 민살인. 저 표정에는 기쁨이나 환희는 전혀 없습니다. 공포와 두려움만이 가득한 표정이죠. 시청자들에게는 테스트기의 두 줄을 아직 보여주지 않았지만 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이제 올 곳이 온 겁니다. 인생 2라운드 시작, 육아의 시작. 아까 그 아빠가 한 것의 3분의 1만 하면 되지만 그래도 헬게이트의 시작, 육아전쟁에 참여한 것으로 환영합니다. 임신과 육아는 축복,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네, 그건 저도 압니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힘들지만 그래도 더 큰 행복,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아이들을 키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를 낳기 전에 민살인,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해서 한없이 두렵기만 한 민살인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다들 똑같았죠. 원해서 계획대로 임신한 분들이 아니라면 낳기 전에 민살인과 같은 두려움과 막연한 부담감, 누구나 다들 겪었었을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걸려오는 팀원의 전화, 살인의 발걸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실제 본편으로 보면 이때 BGM도 끝내줍니다.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에서 그놈이 전기톱을 썰고 있을 때 무시무시한 그런 부금이 흘러나오죠. 이 모든 섬뜩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하단 설명란 링크에 본편 사수 대단히 추천합니다. 하필 이럴 때 업무는 더더욱 바빠지고 회사를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까지 생겨버리죠. 기획안이 통과됐으니 잘 추진해보라고 합니다. 기뻐해야 할 민살인의 표정에는 근심이 한가득. 부장님 오늘 컨디션 안 좋으면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저 때 눈치 없이 네 그럼 일찍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면 진상되기 십상이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퇴근길 근심 백백, 여느 때보다 심란하고 마음이 무거운 퇴근길. 살인은 얼마 전에 무구영과 나눴던 대화가 떠오릅니다. 구영은 민살인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꽃다발을 전해주었었지요. 이를 좋아하고 더 하고 싶어 했었던 살인. 반면 구영은 내심 아이를 갖고 싶었던 자기의 마음을 바꾸고 또 살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미안한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해주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아이는 2년 후에 나갔자며 그때 집장만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이는 좀 더 미루자면 서로 합의를 했었었죠. 그랬던 계획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겁니다. 살인의 옆에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도 그곳에 앉아야 하죠. 그 위에는 산부인과 광고가 있습니다. 설레는 기다림, 함께하면 더 아름답습니다. 모두가 임산부들을 축복하고 배려하는 것인데 살인에게는 그 어떤 축복도 그 어떤 배려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2년 빠른 임신, 심지어 아직 내 집도 없는데 기반도 제대로 닦지 못했는데 갑자기 찾아온 아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인 임신이지만 살인에게는 너무 큰 부담과 상실감, 그런 살인이의 임신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계속 미루다 보면 영원히 못 나아. 그래서 요즘의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립니다. 옛날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고 싶어도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면 이제는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심지어는 그게 더 현명하고 똑똑한 판단이라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외로움만 좀 극복하면 부양음 없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발적인 노총각 노처녀들을 오히려 더 부러워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더 돼가고 있죠. 아끼고 저축만 잘해도 기본을 했었던 고금리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사람이 있는 돈 더 불려서 부자가 될 때 원래 없었던 사람은 불릴 최소한의 돈도 없으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5년 10년 최대한 어떻게든 아껴 종잣돈 모아놓으면 그때 이미 남의 집값은 3배 5배 올라. 너희 그 돈으로 갈 데 없대. 네가 쎄 빠지게 일할 때 개똥이는 집 한 채 사서 가만히 있었더니 벌써 5억 벌어서 매일 10전 대보탕에 금가루 뿌려 먹으면서 내일은 또 어떤 진기한 걸 먹을까 고민한대. 이런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민살인의 복잡하고도 착잡한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약국을 들르는 민살인. 그날 밤 무구영의 퇴근. 살인이가 안 보여서 화장실 문을 여니 너무나도 슬픈 표정의 살인. 임신 2줄. 그것도 2개 모두 똑같이 2줄.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하는 저 테스트기를 애써 부정하고 싶은 살인이의 마음. 살인이와 테스트기를 보고 너무나도 놀라는 무구영. 인생의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 살인이의 나레이션과 함께 이번 시즌2 2화가 끝납니다. 민살인과 무구영도 결국은 행복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겠지만 계획이 없던 타이밍 때문에 지금은 혼란스럽기만 한가 보네요. 다음 화에서는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닥친 현실을 받아들이지 함께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